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2023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쭉 방송되었던 영상 중에서 방송이 되지 않고 미방송 부분 중에서 그 방송에서 나왔던 그 중에서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맞추는 팀에게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상품도 주어주고 하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게임이죠. 영상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많은 영상 중에 한 영상을 딱 클립을 뽑아가지고 그 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맞추게 한다는 건 정말 한강에서 모래알 찾기죠. 그러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찬원 씨는 역시 AI에 버금가는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묘지 옆에 그 주택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는데 맞췄습니다. 2번 문제는 또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정답의 힌트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즉 십장생을 대라 그러는데 그 십장생을 짧은 시간 내에 기억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딱 보여주고 십장생 그림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 십장생을 10가지를 찾아내라 그랬더니 역시 이찬원 씨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문제풀이 공부에 관한 한 역시 전현무 씨도 이찬원 씨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삼관왕 AI 같은 기억력으로 역시 세 문제를 거의 이찬원 씨가 맞힌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2023년 첫 해는 역시 이소룡 씨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소룡 씨 문제 하면 생각나는 게 그렇죠. SBS 과몰입 인생사에서 이찬원 씨는 이미 거기서 예습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소룡 씨가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 이소룡 씨의 추억을 더듬어서 그 이소룡 씨 관련 살던 집 역시 극장 이런 데를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이 차이나타운은 1847년에 조성이 됐다 그럽니다. 이 벽에는 차이나타운 그 벽에는 이소룡 씨의 벽화가 굉장히 넓게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의 상징적인 인물은 역시 이소룡 씨입니다. 이소룡 씨를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쌍절곤, 노란 추리닝, 복 이것이 이소룡 씨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는 그레이스 스타 극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소룡 씨가 출연했던 영화가 처음 상영된 곳이라고도 그럽니다. 처음 상영된 곳. 금문녀라는 영화가 처음 상영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소룡 씨는 미국에서 댄스 강사도 하고 무술 강사도 하면서 알바를 했고 그때 댄스 강사를 하면서 만난 그 부인이 아내가 됐다 그럽니다. 그 제자와 결혼을 해서 이소룡 씨는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국 역사학회와 박물관까지 있는데 이 배경으로 찍은 정무문은 소수민족이 미국에서 차별 대우를 받을 때 정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개하고 중국인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것을 깨부수는 것이 정무문의 주제라고 합니다. 영화 정무문에 이소룡이 출연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찾아간 곳이 벨에어, LA의 벨에어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소룡 씨가 미국에 정착하면서 집을 사서 살던 곳입니다. 여기에는 부호들만 사는, 비욘세를 포함해서 부호들이 여기에 살고,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방시혁 씨가 LA 벨에어에 방시혁 씨가 350억을 주고 주택을 매입한 곳이 바로 이 LA 벨에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역시 이소룡 씨도 정착을 해서 당시 6천만 원을 주고 집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 공무원들의 봉급이 4,000원에서 5,000원, 15,000원 정도일 때에 6천만 원이니까 대단한 저택을 구입한 것이죠. 이번 주 톡파원 25시에는 이소룡 씨와 관련이 있는 정찬성 선수가 출연했습니다. 코리아 좀비라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정찬성 씨가 출연을 해서 또 특별 게스트 노릇을 했는데, 이찬원 씨가 정찬성 씨에게 궁금해서 요즘 이렇게 다닐 때 시비 거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정찬성 씨한테 걸리면 죽죠. 반죽음이죠.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좀 내가 유명인이 되고 나서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탁구야를 나오라 그래서 그냥 발등으로 허벅지를 찼는데 바로 쩔뚝이가 돼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강한지 정찬성 씨가 무술인으로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정찬성 씨의 아내는 아주 훌륭한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소룡이 절권도를 창시하는데, 절권도의 창시자가 이소룡 씨인데, 절권도를 창시하는데 이준구라는 대한민국 태권도 사범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태권도와 여러 가지 무술을 합쳐서 만든 절권도 창시자 이소룡 씨도 대한민국 태권도를 배웠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자긍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죠. 지금 미국 LA에서는 메모리얼 하이파크에서 아직도 이소룡 씨의 그 절권도가 수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수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절권도는 특별한 장소 필요 없이 땅에 그냥 누워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무술로, 생활 무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찬원 씨는 과몰입 인생사에서 한바탕 이소룡 씨에 대한 소재를 다뤘기 때문에 이 톡파운 25시에서의 이소룡 씨 파트는 굉장히 흥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소개가 됐습니다. 브루나이는 세계의 부호국으로 유명합니다. 복지가 잘 돼 있는 국으로도 유명합니다. 토지 면적이 제주도의 3배 정도고 인구가 4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GDP는 한국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최고 복지 국가로 이름이 나 있고, 국왕도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정치를 해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국왕은 절대 권한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국방부 뭐 할 거 없이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국왕은 나라가 얼마나 부자이고 부자이지 않고를 떠나서 혼자 차를 수집하는데 차를 7,00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000대 중에서 최고 고급차 600대를 가지고 있다. 60여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를 무려 60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정신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여도 그렇지
국왕이 차를 7,000대를 보유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국가의 재산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브루나이 국민들은 워낙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이 차를 7,000대를 갖든 10,000대를 갖든 상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국왕이 무슨 짓을 하든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참 다양한 국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숨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그림으로 사진으로 많이 보는 액자 뒤에 붙여진 모스코 프레임이 안에 들어오는 사진 스팟, 그것이 바로 브루나이에 있는 곳이군요. 그 모스크 지붕은 온통 금으로 다 되어 있다 그럽니다. 돈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저는 하여튼 돈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이런 모습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지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왕이 자동차를 7,000대를 소유하고 있다? 야만 국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